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금요일에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12월의 첫째 날인 오늘 시장이 아쉽게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대 매도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위주로 밀렸고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도 1% 넘게 밀렸죠. 네, 맞습니다. GM이 LG 에너지솔루션에게 보조금을 더 요구하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낙폭을 키워왔고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도 아쉬웠지만 내 종목은 또 왜 안 가나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출 지표가 나왔죠. 네.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던데 뭐 바닥을 찍었으니까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드는데 정말 3분기가 저점이 맞았어요. 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뭐 길고 길었던 부진에서 좀 탈출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16개월 만에 상승 플러스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 이 AI와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 D램 부문을 강하게 좀 이끌어줬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D램 측면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3분기에 D램 부문 자체로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AI와 관련해서 이 고부가가치 관련된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LPDDR이라든지 아니면 뭐 DDR5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이 수출에 있어서 큰 효과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수출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15개 품목 중에 12개의 품목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정말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년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종목 상담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문가님 어떤 표를 또 준비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12.9%가 상승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출 증가율 좀 금액을 좀 보여줬고 이제 그 이하로 보시게 되면 사실 석유화학 부문이라든지 자동차 부문, 특히 이 전기차 부문에서도 지금 우려가 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5%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고 또 그 외에도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 부분에 있어서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연말에 가전이 좀 많이 팔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줬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23.4%가 증가하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는데 이 수출 지표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재료에 대한 수입도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주도 섹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기업들의 가격 반등 그리고 감산 노력에 좀 결실을 맺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마이너스 흐름을 좀 끊어낸 건지 우리 조도체라고 불리는 우리 반도체 전문가 조범수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일단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아마 더 붙일 것 같은데요. 시장이 결국 4분기 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재고 축적이 다시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재고가 한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날이냐고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재고 품목들을 싸게 처분을 하고 신제품 재고를 다시 쌓는 구간입니다. 이런 수요가 한번 발발한 상황에서 AI에 대한 수요까지 연속적으로 펼쳐졌다 보기에 당연한 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세영 아나운서님이 그 3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올해 이미 1분기부터 바닥 기대감을 상당히 길게 이어온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AI가 수요를 창출을 한다는 또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일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뭐 CPU, GPU, TPU, NPU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한 군데로 뭉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반등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반도체의 수요가 올라온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전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갤럭시 S24도 AI를 타치한답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새로 나온 휴대폰들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뭐 샤오미 홍미 K70 프로, 비보 X 이 다 보시면은 메모리들이 16기가, 24기가, 16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AI 연산 작용이 있어가지고 메모리 용량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DDR5 같은 경우에 출시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었었는데 지금도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AI로 인한 이 지속적인 메모리와 반도체 수요를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물론 갤럭시 S24에 관련해서는 메모리 용량이 12기가인지 아니면 8GB인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삼성전자가 어떻게 출시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메모리 시황은 아주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온디바이스 AI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네.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업종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내년 한국 증시 한 54%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뭐 그중에서도 방산 섹터가 정말 핫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골드만삭스는 방산주를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방산에 대한 관심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예전에 시장의 반등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사실 코스피가 2,300, 2,350 왔다 갔다 할 때 PBR이 0.8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현재 코스피 2,500포인트 기준으로 0.9이기 때문에 PBR이 0.9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사실 이 뉴스는
수요일 오후 16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근데 방산 관련 종목들의 추이는 오늘 어제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아마 이제 러우 사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했었는데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는 수요일에 나왔었는데 어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뭐였죠? 2차 전지 전고체였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수급을 찍어보면은 어제 오늘 처음 사지 않았습니다. 거의 2주, 3주 가까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특히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3등에서 4등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잘해 라고 하시면 좀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종목들을 빠르게 비교를 했는데 보통 이제 방위산업 대장이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실적 성장세가 보이는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업종 대비해서 고평가 매력도가 살짝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 업종포가 15다라고 하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 정도 됩니다. 가장 고평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가장 크게 나오니까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LIG넥스원은 제가 말씀드린 4대장 중에서 저평가 매력도가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어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의 그 실적 성장폭이 중간에 있는데 이 종목들은 항공기, 철도 관련 모멘텀을 얻으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 주가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4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풍산을 중소형주라고 봐야 될까 싶습니다. 약간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i3 시스템과 S&T 다이내믹스 있는데 풍산이랑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약 쪽, 그 다음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쪽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세 종목들은 안정적인 실적과 저평가 매도를 고루 갖고 있으니까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라고 하시면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잘하고 어떤 뉴스를 잘 찾아 라고 하시면 중소형주에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형주를 매수할지 네. 뭐 중소형주를 눈여겨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게임주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위믹스 가격이 어느새 3,000원을 또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위메이드 대표가 사우디에 가가지고 위믹스 또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네. 그럼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가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좀 불이 붙는 걸까요? 이전엔 또 상패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조금 정정하고 싶어요. 네. 위메이드는 게임주보다는 코인주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이전에 급격한 급등세를 보여줬을 때 이전 구간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21년도 때 엄청난 급등 보였을 때 당시도 결국에 우리가 이슈가 나왔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보유하고 있는 코인 팔아서 잘 나왔었다. 그게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 토큰이 반등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믹스 토큰 가격과는 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위믹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가가 740원이었네요. 740원에서 현재 3,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당시 역사적인 좀 시장 당시였어요. 위믹스 토큰이 이제 상장 폐지했다가 재상장했다가 저도 이때 당시 다 이제 시장 참여하면서 확인을 했었었는데 사실 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STO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대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 현재 이런 어찌 보면 알트코인류라고 불러야 됩니다. 중소형주, 주식에선 중소형주와 비슷한 이런 토큰류들이 이제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위메이드가 그래서 실적을 잘 냈거나 아니면 이 토큰이 활용성이 높아져가지고 올라온 것이냐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또 아닙니다. STO나 내지는 추가적인 투자권에 관련된 위메이드, 위믹스 토큰의 상승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의를 구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가 이전과 같이 큰 상승분을 보이기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큰 상승분이 나온 이후에 정말 깊게 눌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올라갈 때마다 좀 매물대에 대한 특히나 거래량과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 쪽으로 나는 좋게 본다 하시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차라리 대형주 비트코인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메이드와 같은 중소형 게임사
게임의 출시 기대가 관련해가지고 중국향 아니면 또 매출향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시장은 위메이드는 게임주보다는 코인에 의한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신작 이후에 토큰을 활용한 거래소가 활성화가 된다. 저는 그때부터 위메이드를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급등에 너무 따라가진 말자. 위메이드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요. 그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의 청약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도 관심 가졌던 그러니까요. LS 머티리얼즈 청약인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워낙에 또 맞아요.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는 좀 참여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명군 대표님, LS 예. 머티리얼즈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찌됐든 뭐 지금 상장되자마자 이만큼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개인의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최근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공모주 시장이 또 핫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몰리는 곳에 좀 몰리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면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상장 흥행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져 있는, 보증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이 거의 400대 1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 공모가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이제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6,000원 정도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6,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 몰렸던 청약이 결국은 지금 상장 당시에 또 뭐 월요일 날까지 더 청약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이 흥행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할 자리대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많이 몰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진짜 많이 몰릴까? 개인 투자자가 막 상장되자마자 계속 몰려갖고 주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너무나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LS가 과연 그 정도의 수혜를 볼 만한 어떤 흥행 여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든 상장될 때는 12,000원 부근 거기서 이제 초반에 좀 상승이 있다가도 어느 정도 조정치를 생각해 보면 한 12,800원 부근이 왔다 갔다 치고받을 수 있는 12,8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치고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많이 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 보고 저도 정말 혹했었는데 LS가 같이 그렇게 될지는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